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포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글으로라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많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적게 되니 낯설기도 하고 긴장도 되네요. 처음으로 글을 써보니 글솜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지만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적어볼게요. 모든 이야기는 제 시어머니가 그리고 제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볼게요. 저는 현재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조업 쪽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사실 저희 아빠께서도 큰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빠가 워낙 말씀도 없으시고 조용하셔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알지 못했어요. 저도 경제적인 쪽에는 관심이 자세히 없었던 거죠. 그저 아빠가 밥은 거르지 않으셨나, 추운 날씨에 옷은 두툼하게 입고 다니시는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챙겨드렸죠. 사업이 힘드셨을 때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저에게 절대로 티내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집에서는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셨는지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는 아예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아직까지도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 위치가 어느 쪽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묵묵한 아빠의 지원 덕에 저는 대학까지 잘 졸업한 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저도 제조업 쪽으로 가게 되었죠. 아빠 회사는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같은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같은 직종에 있다 보니 할 말도 많았고 또 흥미도 같았죠. 그렇게 친분을 유지하다가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0대 초반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연상으로 결혼이 좀 더 급해 보였어요. 남자친구의 회사는 저희 회사보다는 더 이름이 있는 회사였고 월급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보다 조금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하는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살짝 까다로우신 부분이 있어. 말도 그냥 생각 깊게 안 하시고 툭툭 내뱉어서 나도 상처받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고. 혹시 너가 기분 상할까 봐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외동아들이라 너무 아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줘. 그럴 수 있지, 주연아? 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까탈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톡톡 내뱉듯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 자식 안 귀한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조금 더 유별나신가 보다 생각했죠. 이렇게 나름 이해심 넓게 생각하며 어머님을 만나 뵈었는데 처음 만난 날부터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주연아 반갑다. 나도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그렇게 야무지고 똑 부러진다며? 우리 아들이 워낙 잘 잃어버리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딱 맞는 며느리가 올 줄은 누가 알았겠니? 여기까진 참 분위기가 좋죠? 하지만 회사 이야기를 꺼내니 어머님은 본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연이도 같은 제조업이라고? 그치? 혹시 내가 아는 회사일까? 나름 제조업 쪽에서는 좀 오래된 기업인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땡땡 기업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글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유명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 거는 내가 우리 아들 가기 전부터 많이 들었었거든. 공부는 열심히 안 했나 보구나. 네?
그러게요. 그때 열심히 해서 좋은 대기업 들어갔으면 좋았을걸요. 우리 아들도 모두가 알아주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곳이라서 참 다행이다. 주연이 회사같이 아예 모르는 이름이면 누구한테 말하기도 뭐하잖니. 아우 참 너무 나쁘게 듣지 말아라. 그냥 내가 생각 흘러가는 대로 말하는 거야. 월급도 우리 아들이 많지. 네, 현재는 50만 원 정도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요. 어머머, 주연이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네. 엄청 똑부러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 50만 원 차이가 얼마나 큰데. 직장에서 50만 원 올리려고 해봐라. 아주 피똥을 싸야 할 거야. 그것도 능력 차이로 주는 거니까. 50만 원어치의 능력을 올리기란 쉽지가 않거든. 아, 네. 진지하게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이제 너희가 결혼하면 가정 경제는 우리 아들이 책임지는 게 쉽지 않겠어? 월급도 우리나라는 남자가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진짜 우리 주연이보다 많이 벌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월급 차이인데 왜 그걸 너한테 주거나 가정에 주어야 하니? 그건 우리 아들 개인 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무 오지랖 넓다고 생각할 순 있겠다마는 이해해 주렴. 다 너희를 위해서야. 내가 이래봬도 인생 선배 아니니 너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알겠지? 그렇게 그날은 대체 어떻게 어머님 집 밖으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나오자마자 어머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면서 왜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어머님의 말씀을 곱씹는 저를 보면서 남자친구는 말하더라고요. 봐봐. 우리 엄마 그렇게 사람 기분 생각 안 하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 우리 주연이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돼. 알았지? 남자친구는 자기가 생각해도 제가 많이 걸렸는지 계속 이 말 저 말 하면서 수습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이미 이런 시댁을 감당할 수가 있을지까지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며 잊으라고만 말하더라고요. 이날로 어머님이 더 이상 말을 안 꺼내셨으면 제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시겠죠?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만만하게 보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제가 남자친구보다 월급이 적으니 어머님 기준에서 능력도 한참 없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하루는 남자친구가 어머님께서 연락 와서 먼저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다며 가자고 하더군요. 처음 뵈었던 날은 어머님도 실수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고 또 그땐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자주 뵙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도 친모 기념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주소를 받으니 비싼 고깃집이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선물도 준비해 갔어요. 아이고, 지연이 왔어? 어서 와라. 오는데 많이 추웠지? 아, 아니에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주문은 하셨어요? 아니, 아직. 우리 주연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그렇게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도 나눴고요. 어머님께서는 그날따라 되게 살갑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밥도 다 먹고 선물도 드리니 더욱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선물도 준비해왔어? 안 그래도 되는데. 백화점 지나가다가 어머니께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자그마한 거 하나 샀어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 아이고, 너무 예쁘다. 우리 집 가서 커피 마시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네. 참, 우리 주연이가 계산해 줄 수 있지? 에?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걸 왜 주연이가 내? 엄마가 우리 먹자고 부른 거잖아요. 내가 낼게요, 그럼. 아니, 아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주연이가 계산을 좀 해달라고.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주연아? 아니, 엄마 왜 그래요? 값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걸 왜 주연이가 내요? 오늘 무슨 친목 기념이라면서요? 엄마가 내실 거 생각하고 여기까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사드린다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가만히 있으라니까. 너 왜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대들어? 주연아, 너 왜 대답이 없니?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갑자기 제가 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 계산은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어떤 이유로 저한테 계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래. 그거 이유가 있어. 나중에 어차피 우리 아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이 월급이 더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쓰고 집안에도 더 많이 주게 될 거라고. 우리 아들이 중심이 될 거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결혼 전에라도 돈을 좀 주연이가 더 많이 써라 이 소리야.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동등해야지. 요새 여자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머님,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가게에 둘 다 똑같이 보탬을 할게요. 똑같이 돈을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돈 낼 필요 없겠네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가 그렇다 해도 우리 아들이 월급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우리 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에서라도 너가 돈을 써야 공평하지. 월등히 높은 거 아니에요, 어머님. 누가 보면 한 500 정도 버는 줄 알겠어요. 50이면 제가 이번에 월급 협상하니 사장님께 50만 원 더 달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동등해지면 뭐라고 안 하실 거죠? 동등하게 가게에 도움이 될 테니 오늘 드신 건 동등하게 더치페이 하시죠. 제가 이거 다 못 내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말리면서 어머님 못 듣게 조용히 얘기하더군요. 주연아, 그냥 너가 내. 내가 나중에 돈 줄게. 그 말 들으니 더 화난다. 지금 이 상황을 말리질 못할 망정 나보고 내라고? 돈을 준다고? 그럼 너가 내. 나 간다. 어머님, 저 가볼게요. 돈은 제가 오빠한테 제 먹은 만큼 동등하게 붙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내야 하는지, 월급이 적으니 미리 제가 돈을 쓰라는 게 대체 어떤 말씀인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곱씹어도 진짜 어이가 없네요. 갑자기 친목을 도모하자며 이제 가족이 될 사이가 아니냐며 비싼 고깃집을 데려오더니 그 이유가 바로 제가 계산을 하게 만들려 했던 거라니. 알게 모르게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 와중에 나중에 돈 준다고 거기서 돈을 내라고 한 남자친구도 화가 났고요. 제가 왜 고민하면서 어머님 선물까지 골랐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미 그때쯤엔 결혼식도 어느 곳에서 해야겠다고 예약금도 준비한 상태였는데 점점 망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었고 이건 제 팔자를 제가 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남자친구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연아,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 진짜 내가 엄청 뭐라고 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앞으로 절대 안 그런다고 하셨으니까 두고 봐. 알았지? 우리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아들 장가는 보내고 싶다고 하셨으니 잘해주실 거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하셨대. 라고요. 저는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남자친구를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믿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이 되었고 어머님께서 변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후 전화통화에서도 별 문제가 없어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마음 바꿔가면서 행동도 바꾸시는 게 그 연세에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큰 맘을 먹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마음을 좋게 먹어 예쁜 명품 목도리와 함께 어머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역력하셨고
저 또한 조심스럽게 잘 맞춰드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머님께서는 또 그런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얘 아들, 주연이 어머님한테는 뭐 해드렸어, 생신날? 아, 어머님도 생신이 이때쯤이라 비슷한 브랜드 목도리 해드렸어요. 똑같이요. 아니, 왜 그랬어? 나한테 물어라도 보지. 아니, 그걸 왜요? 다 컸는데 내가 알아서 선물 드리고 하는 거지. 뭐 더 좋은 거 해드리라고요? 아니, 너 선물할 필요 없잖아. 굳이 그걸 왜 해드리니? 너는 오는 것 자체가 그 집 선물일 텐데. 안 그래? 네? 선물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머님? 그래, 주연아. 사실 진짜 톡 까놓고 말해보자. 너희 집이 재벌집도 아니잖니. 우리 집도 아니야. 근데 우리 아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나중에 미래에도 더 돈을 잘 벌게 되겠지? 그럼 이런 선물은 너만 하는 게 공평하잖냐? 너가 고깃집에서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나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좋게 하는 거다. 돈을 잘 버는 우리 아들은 굳이 선물까지 해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해하지?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그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저한테 눈치를 주시고 제가 있는 앞에서 오빠한테 계속 돈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요? 입장 바꿔서 오빠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어머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돈 제가 더 잘 버니까 오빠만 선물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으시겠냐고요. 저도 상처받아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잘 이해하셨고 변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오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뵈러 온 건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월급도 가게도 그건 다 저희 문제잖아요. 그게 어떻게 너희 문제만 되니? 그 돈으로 용돈 받을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아들을 키워서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만든 우리는 왜 그렇게 남처럼 얘기할까? 우리는 남이 아니다. 충분히 이런 거에 관여할 수 있다. 부모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어른이 이런 말하면 감사합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해도 부족할 망정.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그 자리를 먼저 벗어났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 나와서 말하는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너 왜 그래? 어? 그냥 좀 흘겨들으면 안 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저 말들을 너는 그냥 흘겨들을 수 있어? 뭐 내가 이어폰이라도 끼고 와야 하니? 넌 참 속도 좋다. 저걸 그냥 넘기라고 하는 걸 보니 너도 이기적인 거야. 입장 바꿔서 너가 그런 이야기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어? 어? 뭘 그렇게 따지냐는 거야. 그냥 아들내미 장가 가서 귀한 대접 받았으면 좋겠다는 엄마 마음으로 그냥 그 집에는 귀한 선물이기를 바란다는 뉘앙스였잖아.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한 번만 좀 맞춰주면 안 돼? 나라고 처음부터 엄마 말 흘겨들으라고 하는 게 좋았겠어? 아무리 심하게 말하고 톡톡 쏘면서 말해도 그래도 우리 엄마야. 앞으로 평생 우리 엄마 봐야 하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사사건건 모든 말에 반응하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뭐라고? 그래, 너네 엄마지. 너네 엄마하고 너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다. 이제야 너도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주위 사람, 아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지금 월급이 제가 얘보다 50만 원 많은데 모든 밥값 선물값을 여자친구가 내라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 하고 말이야.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니 반대로 너가 그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니? 다들 네? 50만 원이요? 500만 원 아니고요? 라고 하지 않겠니? 듣자 하니 끝까지 가네.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50만 원 우습게 생각하지 마. 그거 1년 모으면 600이야. 너보다 연봉이 600이 더 높은 거라고. 남들은 2달 월급은 되는데 내가 돈 더 쓸 거 맞잖아. 왜 억지를 부려? 엄마하고 자존심 싸움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50만 원 빼고 동동하게 새갈비 내자니까? 나 뒤로 딴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 돈 너 쓰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내면서 생색을 부리려 해? 안 내도 된다고. 엄마하고 자존심 싸움? 그건 어머님이 내 길을 죽이고 길을 들이려고 하시는 거겠지. 무슨 싸움이 되겠니? 아버님도 혹시 이런 분이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계시냐고. 우리 아빠는 엄해. 그런 적 없어. 오히려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지금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계시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너 보시면 누구보다 야무지다고 좋아하실 거야. 그럼 또 너 편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말은 흘겨 들으라는 거야. 아버님은 안 그러신다니 너무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인 거지. 아무튼 나 어머님 말 흘겨 못 들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트러블 날 것 같아. 이건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마찬가지야. 아, 너보다 월등한 무슨 박사의 외국 연구소에서 일하는 여자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다. 그땐 너가 밥값 다 계산하게 하시려나? 저는 그렇게 집으로 왔고, 이제 더 이상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마음이 굳혀졌어요. 벌써부터 엄마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남자친구라니. 그것도 억지스러운 요구였는데 말이에요. 한 번 더 남자친구를 믿고 기대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어떻게 이별을 고할지에 대해 저는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아버님은 언제 돌아오실지 알지도 못했고 뵌 적도 없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뻔히 어떻게 될지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월급이 적다고 모든 밥값을 제가 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부러워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는 지경이었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거의 마무리를 지어가던 그때 어머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지금 주말인데 뭐하니? 우리 아들은 출장 갔다고 들었는데 혼자 있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잠깐 이쪽으로 와줄 수 있니? 네? 지금요? 어디신데요? 급하세요? 너무 급해서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주소 불러줄 테니까 적고 그쪽으로 당장 와. 택시를 부를 수도 없어,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급하시다고 하셨고, 저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해서 놀란 마음에 바로 운전해서 주소로 갔습니다. 헐레벌떡 넘어가니 비싼 스시집 같더라고요. 저는 대충 나오느라 모자를 눌러 쓰고 달려 나왔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급하다고 하셔서 무슨 일이세요? 주연이 왔어? 여기 인사들을 해라. 너희 시댁 친척들 되실 분들 하도 너 보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 급해서 불렀어. 아유, 근데 혹시 이게 뭐니? 제대로 좀 입고 오지, 아가씨가. 아니, 이런 자리인지 몰라서요. 너무 급하다고 당장 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이런 거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자 친척분들은 돌아가면서 저에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우리 조카보다 월급도 적고 직업도 안 좋다면서요. 원래 여자들은 그렇게 시집도 잘 가고 해서 팔자 피고 그러는 거야. 잘 선택했어요. 이번에 운이 좀 트이겠구만. 신년은 봤어요? 좋다고 하죠? 월급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적잖아. 그냥 우리 조카한테 고맙다 생각하고 열심히 내줘도 하고. 원래 월급 적은 사람이 아침밥 해야 하는 거 알죠? 맞벌이 영 시원찮아도 끝까지 돈 벌어서 가게의 보탬이 되어야 해요. 그게 서로 편하거든. 화가 점점 차올라서 저는 표정 관리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머님이 한마디로 마무리를 아예 지으시더라고요. 자, 주연아 들었지? 계산하고 와. 우리 여기서 커피 마시고 있을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왜 해요, 어머님? 들었잖아. 월급 적어서 지금 팔자 고치려는 거잖아. 주연아,
그러면 내조도 열심히 하고 아침밥도 열심히 해야 한대. 미리 내조하는 겸치고 여기 돈 좀 내라고. 그게 문제가 되니 지금? 나였으면 센스 있게 몰래 가서 다 했겠구만. 아유, 답답해도 뭘 어째. 우리 아들이 선택한 앤데. 어머님, 저 이 돈 못 냅니다. 제가 입도 대지 못한 스시값을 제가 왜 내요? 그리고 오마카세 내요? 지금 코스 요리 드시고 저보고 돈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 고깃집이랑 여기 스시집 내려면 50만 원 훌쩍 넘는데요?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 건데요? 그만큼 저한테 돈이 환불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놀라지들 마요. 아, 얘 원래 이렇게 말해.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말귀들을 못 알아듣더라고. 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당장 남자친구한테 욕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출장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는지 저는 무조건 헤어져야겠다. 올라오자마자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런 마음가짐을 가진 어머님과는 가족의 연을 맺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갑자기 저를 급하다고 불러서 하는 말씀이 오마카세 코스 요리 비용을 다 제가 내라니 진짜 표정 관리도 못하겠고 거기 불려가서 50만 원에 팔자 고친다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토요일은 술을 마시고 내내 짜증나서 울다가 일요일에 갑자기 아빠가 전화가 오셔서는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이기도 해서 반갑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몇 달 만에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빠, 잘 지냈어요? 아빠도 바쁘고 나도 결혼 준비다 뭐다 정신이 없으니 연락을 못했네. 죄송해요. 아니다. 그냥 서로 잘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굳이. 안 그래? 뭐 별일은 없고. 뭐 사는 게 뭐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왜 그러는데 딸? 말을 해야 아빠가 알지. 넌 어릴 적부터 그랬어. 힘들어도 다 너 혼자 삼키고 넘어갔다고. 아, 그냥 저 헤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아니 왜? 이서방이 잘 못해주냐? 걔도 문제이긴 한데 그 어머님이 더 문제라서. 그렇게 저는 어차피 헤어질 마음도 먹었겠다. 아빠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한참을 거의 1시간을 내리 제 얘기만 아빠는 들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계속 뭔 말 같지도 않게 밥을 계산하라 하셨고 나중엔 제 편을 들어주던 남자친구도 이제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하고 저번엔 집안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이 귀한 선물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어제 그 코스 요리 계산을 나보고 불러서 하라고 한 거고요. 뭐가 그렇게 아깝고 그러는지 몰라 진짜. 지금 너가 말한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거지? 네, 한 채의 거짓도 없어요. 모두 다 사실이에요. 그대로요. 그럼 상견례 하자고 해. 그리고 그 너 남자친구 회사가 어디라 했지? 그거 문자 좀 알려주고 그 사장을 내가 잘 아니까 예전부터 동고동락한 사이거든. 그 자식 어떻게 일을 하나 물어봐야겠구나. 헤어질 건데 못하러요. 굳이 아빠까지 힘 안 빼셔도 돼요. 말 안 통하는데 괜히 엮이지 마세요. 상견례 하자고 해서 날짜 잡아. 남의 집 귀한 딸을 건드렸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흥신소도 쓰고 사람도 붙여볼 테니 그냥 넌 아빠 하라는 대로 해. 아빠는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고 저는 아빠 말을 듣고 상견례를 잡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우리 아들을 떠나서 너가 어딜 가냐는 듯이 웃어 보이셨고요. 상견례를 하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였으면은 코스 요리라도 너가 내서 잘 보였어야지.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존심을 부렸어? 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시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지라 떨린 마음을 부여잡고 도착을 했는데
아빠는 엄마 말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니 엄마는 없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아빠가 크게 마음을 먹고 오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네 가족들도 들어왔고 처음 뵙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주연이 아버님 되시는 거죠? 사돈댁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인지 뭔지 앉으시죠, 우선. 그렇게 앉은 지 한 5분 됐나. 어머님은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딱 감아버렸죠. 근데 어느 정도 집안이세요? 언제부터 뵙고 솔직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사돈 어른도 계신데 갑자기 어느 정도 집안이라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난 우리 아들 처가에 돈 주는 꼴은 못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시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는 헛웃음을 치시더니 갑자기 전화를 거시더군요. 바로 회사 직원에게 거신 전화였어요. 김 실장, 나야. 우리 매출이 얼마나 되지? 30억입니다. 순수익은? 그게 중요할 거 아니야. 7억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전화를 끊자 어머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군요. 그렇답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라 회계팀은 따로 둬서요. 우리 딸이 굳이 말을 안 했나 봐요. 제가 제조업 회사하고 공장하고 다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딸이 저렇게 입이 무거워요. 속도 깊고 말이에요. 사람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거죠. 아, 제가 실수를 했나 보네요. 우리 아들이 누구한테 돈을 준다는 건지 이제 좀 마음이 놓여요. 마음이 놓이세요? 이제 무너질 일만 남으셨을 텐데 저 우리 딸 시집 안 보내겠습니다. 그쪽 집안으로는 안 보냅니다. 여태까지 저희 딸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 모조리 다 들었네요. 여태까지 뭘 먹든 다 우리 딸 보고 계산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앞으로 그쪽 아드님이 돈 잘 버니까 가게의 보탬이 더 될 거라고 하면서 우리도 나이 들어서 알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누가 압니까? 근데 왜 그렇게 자신하셨어요? 제가 기업 사장이라는 것도 이제 아셨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그냥 그런 직장인인 줄 아셨나 보죠? 그리고 50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 축의금 정도인데. 참나. 그거 가지고 무슨 오마카세 고기에 우리 딸이 다 내라고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빠는 폭발을 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슷한 또래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남자친구는 놀란 듯이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 사장님,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로 이게 무슨... 잠깐 내 친구가 불러서 들렀네.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내 친구가 말을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네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 맞나? 뒤로 중국 쪽에서 넘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인가? 기회를 주겠네. 아, 그게 뭔가 오해가...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서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중국 쪽하고 얘기도 해보니 책임자가 자네라던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대체 무슨 꿍꿍이를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어? 뭘 시키는 대로만 해? 전문가가 시켜서 자네 컴퓨터도 다 뒤지고 회사 전체 CCTV도 돌렸는데 중국어로 잘만 얘기하고 그러더만. 그 검은 돈으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건가? 이건 우리 회사에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배반하는 행동 아닌가? 완전히 매국 노짓을 하고 있어. 그거 알고 있나?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엔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 장인어른 되실 분과 친구이실 줄은 정말 몰랐고 이렇게 일이 커질 줄도 몰랐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사장님. 정말 일도 열심히 잘해왔고 중국 일 커지기 전까지는 이달의 사원으로 자주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노여움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건 다 책임지고 돌려두겠습니다. 매국 노짓 한 거 맞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나는 이만 갈 테니 손해배상이나 준비하게. 고소당할 준비나 하라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태까지 중국에 기술을 팔았던 사람이 남자친구였다니. 와, 정말 제가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죠. 그 뒤로 남자친구는 상황을 파악했는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주연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우리 엄마 못 말린 것도 내 탓이고 장인어른께 못 볼 걸 보여드린 것도 내 탓이야. 그래도 우리 사랑 이렇게까지 굳건했잖아. 우리 많이 사랑하잖아. 우리 한 번만 이 위기 넘겨보면 안 될까? 제발 부탁해.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 주연아. 우리 아들이 잠깐 착각했대. 정신을 못 차렸었대. 그리고 나도 좀 사과하마. 나는 너가 이렇게 돈 많고 여유 있는 집 자식인지 모르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무슨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우리 아들이 팔자가 피는 거였는데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그냥 불쌍한 노인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이대로 결혼도 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 비용은 내가 다 대주도록 하마. 한 번만 부탁할게. 어머님, 이미 너무 늦었는데 어떡하죠? 저한테 여태까지 그렇게 구박하시고 하신 게 50만 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못 사는 집 딸인 줄 알아서인 것 같네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저희 아빠가 회사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세요? 왜 저한테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저한테 미안하시다고요? 사과를 하신다고요? 여태까지 제가 좋게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선물 드릴 땐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는 저보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더니 이제야 오빠가 회사에서 잘리고 이 꼴이 되니까 이제야 지푸라기라도 잡으시네요. 이미 버스 떠났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렇게 절 도와주실 줄은 몰랐네요. 역시 딸 사랑은 아빠라고 딸 인생을 구제해 주셨어요. 그러자 옆에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이 어머님의 따귀를 내리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사돈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다 사실이야? 그리고 지금 주연이가 한 말이 다 사실이냐고? 왜 설쳐서 일을 그르쳐? 어? 당신은 항상 그 입이 문제야.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할 거야? 사돈 어른한테도 주연이한테도 창피해서 내가 지금 고개를 못 들겠어. 알겠어?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저와 아빠는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볼을 부여잡고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주연아, 아유, 주연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우리 아들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정말 다 해주마. 원하는 거 다 해주마. 입 다물고 이사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마. 그냥 우리 아들 말만 잘해줘서 일 다시 복구시켜주고 결혼해주고. 그러면 나 더 바라는 거 없다. 한 번만 우리 정을 생각해서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엄마가 부탁하마. 이 노인네 불쌍하지도 않니? 주연아, 제발. 나 너 사랑해. 제발 한 번만. 왜 이래 창피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한심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둘을 뒤로 하고 저와 아빠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정심도 들지도 않고 더 못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뻔뻔하게 범죄를 저질렀던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구박했던 그의 엄마까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다행히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약금을 넣지도 않은 덕에 따로 뭘 취소할 것도 없었죠. 정말 하늘이 도왔어요. 그 후로는 남자친구 그리고 어머님까지 집 앞으로 찾아와서는 울며 불며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있곤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난 뒤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지인한테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자친구는 고소를 당했지만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갔다고 들었고, 그 엄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을 보필한다고 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딱히 더 추가적인 소식은 못 들었네요. 저는 계속 같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고 있고, 아, 다른 점이라면 저희 아빠하고 좀 더 가까워졌다는 거 아닐까요? 제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에 많이 찾아뵈려고 하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한 연말 그리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